내가 봐도 나는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결과가 안 나오지? 하고 초조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똑같이 따라만 해도 성과가 나오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만 안 될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유튜브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고유한 성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단타, 장기 투자로 돈을 벌거나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혹은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통해 경매, 갭 투자, 월세 투자 등 모두 자신들만의 성공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성공 공식들은 저마다의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부자가 되기 바로 직전 자연스럽게 변하는 5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설명하는 일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곧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징조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산의 증식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에 가속도가 붙는 시점까지는 나를 통제해야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가지셨다면 꼭 지출과 소비하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 월 3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후 승진이나 부수입으로 인해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는데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잘 되어서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었는데 900만 원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대로 소비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저 사람 정말 인생 즐기면서 산다, 나도 저 사람처럼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은 분명 가난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먹어가고 일하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내 소비력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비력은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작은 곳,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지금까지 누렸던 고급 자동차, 옷, 음식 등 돈이 부족해서 기존에 누리던 등급을 확 줄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정말 힘들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쟤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펑펑 쓰더니 난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별것도 없으면서 라는 그 비난을 못 이겨서 도망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인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나를 통제해야만 할까요? 여기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데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면 매달 100만 원을 모으세요. 그러다 월 500만 원이 되었을 때는 300만 원을 모으고 월 1000만 원이 되면 8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한 달 비용을 정할 때 초라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먼저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혼자 살고 회사에서 식비를 지원해주니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 나는 3인 가족인데 내가 좀 아끼면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요. 그렇게 매달 소비 비용을 정한 후에 매년 연봉 인상 혹은 부수입으로 인한 돈이 더 생겼을 때도 아까 정했던 그 한 달 비용 이상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모으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어느 지점까지는 절대 소비를 늘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 큰 능력입니다. 사실 이 능력만 가져도 여러분은 분명 성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자신감, 자존감이 높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대체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달성한 결과로 생기거나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남다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반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고 이를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되는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도 계속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높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나는 이해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있어. 나는 인내심이 좋아. 나는 눈치가 빨라. 나는 시간 약속은 정말 잘 지켜. 나는 주어진 일에는 책임감이 강해. 나는 절약을 잘해. 등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자신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약속 하나는 정말 잘 지켜. 나는 내가 맡은 일에는 책임감이 정말 강해. 나는 정말 인내심은 좋아. 라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은 높아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부분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하는 분야라 잘 모를 때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지금 배우는 것은 처음이라 어렵지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야. 라고요. 세 번째, 부자들은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의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옷을 고르고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먹을지,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매 순간이 의사결정들의 순간들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다니시는 대학교 혹은 회사 혹은 사업체, 친구들, 내 현재 위치나 상태 등이 과거에 내가 선택한 수많은 의사결정들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부자들은 보통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결정한 후 곧바로 행동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은 그 과정을 간소화하는 경향이 크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그는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회색 반팔티만 입는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검정색 티셔츠와 청바지로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기도 했죠.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도 아침에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먹고 점심에는 항상 같은 스테이크 가게에서 스테이크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의 선택의 폭을 많이 줄이고 그 줄인 시간과 에너지를 비즈니스에 쏟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비즈니스 안에서도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동화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잘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저분들처럼 평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줄인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보세요. 아낀 만큼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울 거야. 이때 대부분은 포기하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만 더 해보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결국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한 세상에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여 다음번에는 그 실패를 반영하여 더 나은 결과를 발전합니다. 실패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은 실패 없이 계속 성공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월 100만 원의 현금을 만드는데 10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고비를 맞닥뜨렸을 때 분명 강의 들었을 때는 다 이해했는데 막상 내가 직접 하려니 뭐가 이렇게 어렵지? 라고 포기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 세 번째 고비 때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뺏기네. 옆에서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겠다. 그 후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저거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꾸준하게 노력한 후 조금만 더 넘으면 되는 7, 8번째 고비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결과가 안 나오지? 다른 사람은 쉽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며 그만두지는 않으신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는 건 쉽지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고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비에 결과들이 모이면 내 자신이 정말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고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주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후에 안 된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부자들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미루는 것에 너무 관대합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시간이 부족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급하게 처리하게 되어 실수를 유발하지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돼. 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미루다 보면 결국 일이 쌓여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부자들도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잘 미룹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비즈니스에서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책임지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짜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처리하며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루지 않고 일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은 성과를 저해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바로 직전 자연스럽게 변하는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일부를 경험하고 있다면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셨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그곳에 밀어붙이는 한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부자와 가난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기회는 다른 사람이 잡아갑니다. 위닝웨이즈가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